이케아 젓가락 있거든요. 젓가락. 이걸 옛날 코로나 때 진짜 유행했는데 한 개가 1,900원이었어요. 1,900원. 그냥 이케아 매장 가서 사면 1,900원 주고 사면 되는 건데 이걸 누군가 팔고 있더래요. 온라인에. 그 사람 1,900원 똑같이 팔고 있어요. 근데 택배비가 4,000원이에요. 택배비를 4,000원이길래 근데 내가 이케아까지 가고 오고 톨비 쓰고 기름값 쓰고 인건비 쓰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젓가락은 사람들이 한 개는 안 사요. 보통 살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치사하게 만드냐면 5만 원 이상 뭐 무료 배송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젓가락으로 5만 원치 사기 빡세거든요. 아무리 많이 사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4명이면 보통 많이 해도 8개, 한 6개 정도 사거든요. 혹시나 부서질 거 대비해서. 그 사도 5만 원이 안 돼요. 그럼 결국 택배비를 4,000원 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택배비만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사입. 사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입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대부분 어른들이 생각하는 쇼핑몰의 개념. 물건을 재워놓고 포장해서 보낸다. 사입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 눈앞에 지금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한 몇백 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갖고 있을 때의 장점. 이렇게 얘기하면 단점밖에 안 보이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고, 수량, 파악이 가능해요. 지금 아까 전에 위탁 판매했잖아요. 위탁은 내가 주문을 몇백 개 받았어요. 주문하려고 도매 사이트에 갔더니 다 품절이에요. 가격이 아무것도 없어, 상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100명의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쇼핑몰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가 주문을 많이 받으면 분명히 그 상품은 다른 곳에서도 주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품절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입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수량만큼은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싸운다라는 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이 분필을 올렸어요. 근데 이 분필이 너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막 다 사요. 그리고 이제 제조 공장에 재고가 얼마 있어요? 물어보니까 재고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면 이거를 잘 재워놨다가 2,000원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요. 그리고 3,000원 하잖아요. 그래도 사요. 왜? 사고 싶은데 없으니까. 물건이 없으면 사고 싶거든요. 샤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엄청 코로나 때 사람들 막 웨이팅이 4-5시간 되는 게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요. 모든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 공급.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100개인데 살고 싶은 사람이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으면 수요는 많아지면 공급이 줄어드는데 그걸 또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그래서 항상 자본주의에서 진짜 중요한 그래프가 찾는 사람이 많은데 파는 사람이 적다.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셀 같은 경우도 뭐 GD가 나이키 어떤 신발 신고 왔다. 그렇게 하면 그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고 수량의 파악이 용이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으셨을 텐데 택배비, 백마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택배비, 백마진 모르시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택배비 보통 온라인 쇼핑몰 사면 얼마 내세요? 3-4천. 그렇죠. 3-4천이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택배 회사는 거래할 때 한 건당 얼마 주는 줄 아세요? 2,300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물량 많이 나갈 때는 2,000원에 택배상 거래했어요. 롯데 택배랑. 제가 2,000원을 예를 들어볼게요. 2,000원에 저는 롯데 택배랑 계약을 했는데 고객은 저한테 얼마 준다고요? 그쵸. 3,500원을 주거든요. 아니면 4,000원. 그러면 고객은 저한테 4,000원을 줍니다. 나는 택배 회사한테 2,000원을 주는데 고객은 저한테 4,000원을 줘요. 그러면 저는 제품에 대한 마진이 아니라 택배비만으로 한 건 보낼 때마다 2,000원을 벌거든요. 한 건당 2,000원을 법니다. 근데 택배를 보낼 때 사입을 하잖아요. 물량이 많이 나가니까 내가 재고를 돕겠죠. 제가 제일 많이 물건을 보냈던 게 하루에 1,300건이에요. 집에서 혼자서 그냥 택배를 1,300건 보냈는데 택배 한 건당 2,000원이 남잖아요. 제품으로 또 3,000원이 남았어요. 3,000원, 2,000원. 그러면 5,000원을 남기잖아요. 그걸 곱하기 1,300개 하면 그냥 제가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회사에서 일했던 거를 하루 택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의류나 뭐 속옷이나 화장품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요. 많이 사는데 하루에 몇천 건 나가잖아요. 그러면 1,000건이라고 해볼게요. 1,000건 곱하기 2,000원. 하나, 둘, 셋, 200만 원. 근데 하루에 하루? 그럼 곱하기 30일. 이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버는 게 아니라 택배비만으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가능해요. 사입을 하면. 그래서 마진이 좋습니다. 마진.
아마 이 택배비 이 백마진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수입원인 사람이 있어요. 아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집 주위에 코스트코나 이케아 있어요 없어요? 멀죠? 멀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담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케아 젓가락 있거든요. 젓가락 이걸 옛날 코로나 때 진짜 유행했는데 한 개가 1,900원이었어요 1,900원. 그냥 이케아 매장 가서 사면 1,900원 주고 사면 되는 건데 이걸 누군가 팔고 있더래요 온라인에. 그 사람 1,900원 똑같이 팔고 있어요. 근데 택배비가 4,000원이에요. 택배비를 4,000원이길래 근데 내가 이케아까지 가고 오고 톨비 쓰고 기름값 쓰고 인건비 쓰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젓가락은 사람들이 한 개는 안 사요. 보통 살 때 어떻게 이 사람들 치사하게 만드냐면 5만 원 이상 뭐 무료 배송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젓가락으로 5만 원치 사기 빡세거든요. 아무리 많이 사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4명이면 보통 많이 해도 8개, 한 6개 정도 사거든요. 혹시나 부서질 거 대비해서. 그 사도 5만 원이 안 돼요. 그럼 결국 택배비를 4,000원 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택배비만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케아 매장 가서 완전 많이 사가지고 집에 갖고 오고 사입해서 1,900원, 그러니까 딱 원가 똑같이 올려놓고 택배비 하나로 1,500원에서 2,000만 원을 먹어서 그 택배를 보내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는 게 이게 사입을 하게 된 택배비 마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 유통 과정이 더 없거든요. 중간에 뭐 도매상, 뭐 대리점, 그 다음에 도매 사이트 플랫폼, 그 다음에 내가 받고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 이 과정들이 엄청 긴데 여기서 다들 5%, 10%, 5%, 10%, 5%, 10%, 5%, 10% 하면 나는 뒤에서 먹을 게 5%밖에 없는데 다 건너뛰고 바로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내가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준다? 그럼 이 중간에는 30%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을 하는 순간 중국에서 내가 물건을 갖고 오든지 제조 공장 뚫어서 뭐 분필 제조하는 제조 공장 전화해서 사장님 제가 이거 1,000개 살 텐데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아 도매로는 보통 우리가 한 1,000원에 드리는데 8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20%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 사입의 단점 뭘까요? 자리 차지한다? 또 공간, 재고, 공간, 재고, 돈. 제조 공장에서 저를 뭘 믿고 미쳤다고 물건을 주고 나중에 결제하겠어요. 돈 달라 하거든요. 계좌이체 해주시고 입금되면 그때 물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기도 전에 돈을 이미 썼잖아요. 100만 원을 공장에 보내주면 100만 원치 물건을 보내주거든요. 내 돈이 이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재고를 둔다라는 것 자체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돈을 썼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서 돈이 이미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입을 하면 결국은 돈과 그 다음에 택배를 보내야 돼요. 택배. 내가 직접 택배를 싸야 돼요. 그럼 택배를 싸려고 하면 부수적인 테이프, 박스, 라벨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입을 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사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강의들은 이걸 가르칩니다. 로켓 크로스, 물건을 사서 예쁘게 만들어서 마진을 10배에서 돈을 벌어라. 이거 하루에 1시간만 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이게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사입을 하는 순간 초보분들은 죽습니다. 예, 죽는데 이걸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다 물건을 사서 예쁘게 브랜딩해서 비싸게 팔아라고 하는데 초보분들은 이 공간, 재고, 돈, 택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사입을 하면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